건축기사 필기시험 건축구조 과목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용어로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험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중보, 기초면적, 단면적, 기초두께. 이 지중보가 들어가면 대부분 답이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수중보라고 그러고, 물속에 설치한 보, 땅속에 설치한 보는 지중보죠. 그럼 기초설계라는 말을 할 거고, 기초설계 시 기초가 서로 높이가 다르다, 편심기초다, 집안력을 크게 만들겠다, 지진 나중에 대해서 저항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지문에서 떠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 무심코 자, 지중보가 들어가 있는 답안지를 체크해 주시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빙이요. 점토 집안에서 생기는 현상이죠. 흙막이 벽에서 흙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죠. 우리가 히프가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블록 이렇게 솟아나온 것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는 현상이 힙이죠. 히빙. 예. 히빙이나 보일링은 흙막이 벽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흙막이 벽에서 집안이 부풀어 오는 현상이죠. 예. 파이핑은 구멍이 뚫린다. 말 그대로 파이프가 구멍 뚫리는 거잖아요. 그럼 액상화라는 것은 액체 상태로 변화한다. 이게 들어가면 또 답이죠. 특별한 용어라는 거죠. 그럼 사질집안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사질집안, 모래집안. 사질집안, 모래집안에서 어떤 진동이라든지 충격을 받아서 응력이 감소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액체 상태로 변화되는 현상. 이것을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한 문제를 출제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액상화 이런 현상을 분명히 물어봤을 거다.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모래집안, 사질집안. 자, 이렇게 답을 쉽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갈층, 모래층을 집안에 대한 성질을 묻는다는 거죠. 그럼 실트가 뭐고, 누가 투수성이 작고, 옹벽,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는데, 지금 액상화 현상이라는 아주 특별한 내용을 묻고 있다는 거죠. 액상화 현상은 사질 집안, 모래 집안에서 발생되는 현상인데, 모래질 집안보다 점토질 집안에서 일어나기 쉽다. 그러니까 반대로 냈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내용이 용어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 용어를 설명하는 형태의 문제도 액상화가 들어가면 대부분 답이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손쉽게 특별한 용어에 대해서 체크를 했을 때 답을 찾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콘크리트 독립기초를 설계할 때 수직의 압력만 받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것. 기초판 크기 증가시킨다. 예,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고요. 기초판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예,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 위의 기둥 단면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안 좋은 방법이에요. 기초 위의 주결을 연결한 지중보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세 개의 답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걸 찾아봤죠. 자, 이럴 때 지중보 들어가면 답이라고 했죠. 자,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능적인 답안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중보, 액상화 이런 것들이 같이 끼어들 일은 없거든요. 얘는 구조물이고 액상화는 현상이니까 그런 용어들이 있는 지문은 분명히 답일 거다라는 의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구조 용접선 단부에서 끝에서 나는 게 끝이 영어로 뭐죠? 엔드 아닙니까? 엔드 탭 이렇게 용어 보고 바로 답을 찾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필요 없죠. 그냥 이걸 설명해서 문제를 물어본 거니까 단부 끝에서 라고 물어봤으니까 엔드 탭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구조 용접에서 용접의 개시점과 용접의 종료점, 시작과 끝이잖아요. 시작과 끝, 용접 금속에 결함이 없도록 임시로 부착하는 게 뭐냐? 엔드 탭이죠. 시작과 끝. 네, 이런 생각하면 문제의 지문은 달라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구조 용접에서 용접 결함에 관한 용어와 거리가 먼 게 무엇이냐? 거의 엔드탭이 답이네요. 이건 결함이 아니잖아요. 오버랩은 겹쳐지는 거고, 피트는 금이 가거나 깨지는 거고, 언더컷은 깊게 파인 건데, 엔드탭은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에 대는 보조판이에요. 보조판. 그러니까 답이 2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엔드탭 들어가면 답이네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접합부의 형태를 묻습니다. 이건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보면 철골 기둥과 보가 있습니다. 철골 기둥과 보가 있습니다. 자, 기둥과 보를 접합하는데, 자, 여기를 외부만 일단 접합을 해야죠. 붙여야 되는 거니까요. 자, 외부의 접합이 이루어집니다. 외부의 접합이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플랜지 쪽을 접합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 두 개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외부만 접합한 거고 외부와 플랜지를 같이 접합한 거예요. 자, 얘를 단순 접합, 전단 접합, 전단력만 전달하는 접합이라는 얘기예요. 핀 접합, 끼워져 있다는 의미죠. 자, 얘를요, 모멘트 접합, 강접합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 접합, 전단 접합, 핀 접합이 같은 말이라는 것, 모멘트 접합, 강접합이 같은 말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물론 실제 구조물은 이 단순 접합과 강접합의 중간인 반강접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니까 반강접을 낼 일이 없어요. 이건 현실이고 이건 현실이고, 시험이니까 이렇게 내거나 이렇게 냈을 거다. 이때 이 세 개의 용어가 같고 이 용어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읽지 않아도 강접 접합이 있고요. 스플리팅은 부재의 명칭이죠. 모멘트 접합. 지금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둘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반강접은 현실적인 접합이고 시험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이게 답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읽지 않아도. 전단 접합. 분명히 전단력만 전달하는 접합, 외부만 접합한 접합, 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보기 지문에. 그런데 그걸 잊지 말고 접합부의 형태를 전단력과 힘 모멘트에 대해서 묻는다면 용어가 같다라는 것만 체크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강접합, 반강접합은 자, 시험에서 관심이 없고요. 강접합, 전단접합, 단순접합인데 단순접합, 전단접합, 핀접합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답이 안 되니까 얘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분명히 휜 모멘트를 전달하는 접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강접합, 모멘트 접합이 같은 말입니다. 답이 될 수 없죠. 반강접은 시험이니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얘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라는 거예요. 단순 접합, 전단 접합, 핀 접합, 전단력만 전달하는 접합이라고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자, 여러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둥과 보의 접합에서 단순 접합은 휜 모멘트를 기둥이 부담함으로 경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단순 접합은 전단력만 전달하는 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설명 형태로 묻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키포인트를 생각하면, 간단한 용어의 키포인트를 생각하면 쉽게 득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로요. 쉘 구조, 튜브 구조, 스페이스 프레임, 절판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판 구조는 어떤 슬래브를 접은 형태죠. 꺾은 형태예요. 스페이스 프레임, 뭐 입체 트러스 구조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튜브 구조, 철골 기둥을, 외곽부 기둥을 촘촘하게 박은 거죠. 튜브 구조. 쉘 구조, 곡면판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가 어떤 수평의 판을 직선으로 접은 형태라면 여기는 곡선으로 접은 형태죠.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곡면, 판 나왔죠? 답 나왔어요, 쉘. 조개 껍질 모양의 쉘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곡면판 나오면 쉘. 이렇게 간단한 용어로 답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수 있지만 뭐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 드린다면 오히려 수험생 여러분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꿀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